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도 하죠. 여기 두 배우가 있습니다. 둘 다 중국을 대표하는 미녀 여배우라는 점과 연기 활동을 하다 힘든 일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한국으로 향했고 그 뒤로 승승장구해 영화제에도 초청되는 작품을 찍는 등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중국 정부의 물망에 올라 전 재산을 압수당할 뻔하고 한창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미녀 여배우 탕웨이와 판빙빙이 한국을 선택한 뒤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이를 지켜본 중국인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죠.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 브로커의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오징어 게임에서 열연한 이정재가 에미상을 받고 작년에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해마다 커지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탕웨이 역시 2011년 한국 감독을 만난 뒤 만추를 시작으로 헤어질 결심까지 한국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탕웨이 하면 새끼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단아하면서도 묘하게 고혹적인 이미지를 펼치며 왕치아지의 여러 모습을 훌륭하게 잘 연기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일운동을 하던 왕치아즈가 일본 제국과 결탁한 정부 인사 왕징웨이와 가지게 되는 사랑의 감정 등의 논란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활동은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죠. 당시 탕웨이는 중국 내 모든 방송에 출연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녀와 관련한 모든 것이 중국 매체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새끼를 인상적으로 본 김태용 감독을 비롯한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만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탕웨이에겐 정말 회심의 영화였던 게 새끼 이후의 활동 정지 기간 때문에 잊히던 중 이 작품의 흥행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마침 이때부터 중국 활동 정지가 풀리면서 이후 중국에서 톱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연출한 이한 감독은 그녀가 만추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과 한국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다 2014년 한국에서 같이 작품 활동을 한 김태용 감독과 결혼까지 했죠. 중국인들은 이때 여신은 한국인이 되었다. 탕웨이는 이제 빵즈가 되는 거야? 빵즈의 일이니까 신경 끄자. 등 온갖 비난과 폭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제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감독상을 받는 등 흥행을 기록했죠. 소우닷컴에서는 이를 두고 탕웨이는 한국에서 인류 스타가 될 수 없다며 극중에서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닐 뿐더러 그녀는 단지 아름다움의 상징일 뿐 독립적인 성격이 부족하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한편 왕이뉴스에서는 탕웨이가 헤어질 결심으로 한국 영화계를 섭렵했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기사에서는 탕웨이가 새끼로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난 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완전한 재기에 성공해 한국에서 중국 배우들이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욕에서 탕웨이의 개인전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만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했을 뿐 출연한 작품 내에서 연기력과 표현력은 새끼 때부터 이미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한국에서의 작품 활동으로 개인 전시까지 열 정도가 된 것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탕웨이가 저 정도로 인기 있다고? 한국에서 역병 가지고 중국에 오지 마라. 탕웨이가 10년 전에 새끼에 출연한 이후 논란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앞으로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래. 여기선 나고 욕을 먹었었지만 거기선 정말 잘 지내는구나. 진짜 행복해 보인다. 중국에서 상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해외로 가자. 그녀를 닮기엔 중국은 작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개봉한 헤어질 결심은 개봉 초반에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첫 주에는 탑건 매버릭이, 그 다음 주에는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하면서 묻힐 뻔했는데요. 하지만 헤어질 결심을 본 관객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으며 입소문을 탔고 N차 관람 열풍에 탑승,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의 흥행을 누구보다 기뻐한 곳은 홍콩이었는데요. 탕웨이는 중국에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홍콩에서 영주권을 획득해 배우로 활동했으며 광동어가 능통해 홍콩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홍콩 영화 매체인 전영신화는
이 영화에는 묘한 중독성이 남아 한 번 본 이들은 다시 영화를 찾게 되면서 초반 흥행 실패를 만회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배우 정예령과 인터뷰한 영상이 중국 온라인상에 퍼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拍得非常之開心喎，咁樣係，即係好雖然係一開心。個又係懸疑戲啦，係咪？又有好多古仔發生喺入邊，但係拍攝期間咧就係好開心。咁你自己對呢套戲嘅期望係乜嘢咧？我講嗰啲韓文，大家都可以接受到，同埋我自己咯，梗係好多嘢，我覺得吓，我講韓文係咁㗎，哎呀死啦！我淨係諗住講韓文。我點解唔記得咗？哎呀，點解做戲做到咁嘅？話，唉，就係咁咯。係，同埋我覺得我都幾唔好意思啊，我覺得我應該再做好，再做得再好啲。 탕웨이는 현재 슬아의 딸 한 명을 두고 분당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선물로 받은 누룽지를 갖고 다니는 등 한식도 입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빙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판빙빙은 지난 2018년 탈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행적이 묘연해져 망명한 거 아니냐, 감옥에 간 거 아니냐, 당국 고위 관계자랑 스캔들 난 거 아니냐는 등 온갖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국 영화계 스타 사회책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빙빙은 이 보고서에서 사회책임 점수 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온 얘기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 당국은 판빙빙에게 2억 4,800만 위안의 세금 탈세 혐의를 적용해 8억 8,384만 6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과문을 내고 매니저는 구속되었으며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급격히 자본주의화가 된 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제가 제대로 6%였던 연예인의 세금을 42%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건 판빙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의 수술 비용을 지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15년 기준으로 200여 건이 넘으며 SNS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도 티베트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다는 글이었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 또한 상하이의 병원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참가했다는 것이었죠. 사건이 터진 게 2018년인 걸 감안하면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이력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갑자기 정부와 방송계로부터 누명이 씌워져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세금을 완납한 뒤 중국을 떠났다고 하죠. 판빙빙이 중국에서 활동을 중단한 지 거의 5년이 넘었지만 SNS에 근황만 올려도 여전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판빙빙은 한국에서 드라마 인사이더 촬영차 내한하면서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 소식이 없자 연예계 활동을 아예 접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세 논란 이전부터 미용 사업을 진행해온 판빙빙은 스킨케어 브랜드 판뷰티를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이혼한 전 남편 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모든 경영진과 결별하고 새 회사를 독립 경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판빙빙이 뷰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연예계 복귀는 완전히 포기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세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3년여 전부터 사실상 퇴출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 활동을 완전히 접고 경험이 풍부한 뷰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열린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에서 판빙빙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인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판빙빙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아카데미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뜻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시아의 모든 배우들 중에 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니 정말 감동이다. 한국 영화 산업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화 시장의 선구자이자 리더다.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과 감독, 프로듀서들,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영화 감독들이 함께 힘을 합친 작품들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직접 영화제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내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자며 한국 방문을 예고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충분히 고통받은 두 배우가 앞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연기의 꿈을 펼칠 수 있길 기원합니다.